안녕하세요. 홍승현입니다. 자,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됐죠? 여러분들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 자, 오늘은 겨울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원하는 IELTS 점수를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학습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6060 전략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 겨울방학이 12월 말부터 2월 말까지 대략 60일 정도 기간이 되죠. 자, 60일 정도 기간 안에 6.0 혹은 그 이상의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총 5단계에 걸쳐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첫 번째 단계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단계는 단어 공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단어를 외워야 되는지 보시면, 일단 기출 단어가 제일 중요하죠. 자, 캠브리지 IELTS 시리즈라는 문제집은 IELTS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1권부터 현재 11권까지 나와 있는데, 자, 초반 시리즈 1, 2, 3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출제되고 있는 문제형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4권부터 정도는 이제 풀어보시면 좋은데요. 단어는 문제형과 상관없이 초반 시리즈 단어부터 이제 정리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0단계 IELTS 홈페이지 가시면 제가 1권부터 7권까지 단어 정리해서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곧 8권, 9권도 이제 단어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이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토플 준비하시던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익숙한 토플 단어집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토플이나 IELTS나 다 아카데믹한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단어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플 단어집 보셔도 이제 무방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기출 단어집 중심으로, 기출 단어 중심으로 단어를 내가 공략을 해야 되겠다. 자, 생각을 잡으시고, 자, 그럼 단어를 어떻게 암기해야 될 것인가? 암기 계획은 구체적으로 짜셔야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짠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단어 암기 목표량을 분 단위로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단어 암기량을 일단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10분 안에 단어 10개를 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1시간 정도면 이제 60개 정도를 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시간 정도 안에 나는 60개를 외울 거야. 그 빽빽하게 목표량을 정하신 다음에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단어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목표량 자체가 느슨해지면은 사람 자체도 이제 느슨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런 영어 시험은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본인에게는 이제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은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나만의 목표량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것을 하루하루 채워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외우는 것보다 단어는 동적인 시간에 외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동적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산책을 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운동을 할 때 그렇게 짜투리 시간, 동적인 시간에 외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 정적인 시간에 책상에서 가만히 앉아서 단어 외우는 거 잡생각 많이 들죠. 경험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만의 동적인 시간 꼭 생각해 보시고요. 단어를 외우다 보면 안 외워지는 단어가 한두 개쯤은 꼭 있을 거예요. 자, 그 단어는 문자 자체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보다는 예문을 꼭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문을 활용하다 보면은 상황 자체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외울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단어 암기 방법, 제 경험상 체득한 방법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꼭 실제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암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시고, 자, 세 번째는, 자, 그러면 단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외워야 될 것인가? 자, 단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유학 생활을 할 때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을 보는 이 순간부터 시험 보기 직전까지 공략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빠뜨리지 않고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나는 단어집을 놓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이제 시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단어 공략 설명을 해드렸고,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제 구조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구조 분석이란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인 문법의 달인이 되란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문법 지식은 갖고 있으셔야 된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은 문제에서 틀리는 이유의 90%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틀린 해석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유형을 몰라서가 아니라 해석 때문에 틀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자, 그래서 단어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기본적인 문법 지식이 있어야지 5.5 이상의 기본적인 어떤 점수가 단기간에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지금 단기간에 내가 모든 문법 지식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취약점을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나는 자 문장을 해석할 때 아니면 문제를 풀 때 긴 문장 해석 자체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기본적인 문법 요소를 한 번쯤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영어에서 긴 문장을 만드는 요소는 뭐냐면 관계대명사나 분사나 분사구문 있죠. 그러니까 뒤에서 붙는 수식 덩어리들, 이 부분을 꼭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해석 자체는 되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씩 틀려. 자, 이런 분들은 IELTS 시험을 보면은 패러프레이즈를 할 때 잘 사용하는 문법 구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true, false, not given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비교 구문이나 가정법을 이용해서 패러프레이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비교 구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문법적인 요소 자체가 답을 결정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긴 문장 해석이 어렵다. 관계대명사, 분사, 분사구문 한 번쯤 정리를 하시고요. 문제 유형을 위한 문법은 제일 중요한 거 비교구문, 또 가정법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문법책을 봐야 될까요? 자, 이거는 문법책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편집, 그죠? 내가 나한테 잘 맞는 문법책 하나 정하셔서 이렇게 기본적인 면은 꼭 정리를 한번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구조 분석, 어느 정도의 문법적인 지식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자, 3단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유형 분석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IELTS 문제 유형을 풀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디렉션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각 문제 유형의 디렉션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디렉션에 따라서 구별되는 문제 유형이 있고요. IELTS RC 같은 경우에는 디렉션 자체에 굉장히 많은 힌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디렉션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 먼저 파악을 하시고, 자, 두 번째, IELTS RC의 특수한 문제 유형을 먼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돼요. 특수하면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true, false, not given. IELTS 아주 대표적인 RC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 시험마다 꼭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true, false, not given에서 전략적인 측면은 뭐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false와 not given의 구별이거든요. 자, false는 언제 false가 되냐면은 패러프레이즈가 다르게 됐을 때 false가 되는 게 아니고요. 패러프레이즈가 본문의 내용과 틀리게 됐을 때 false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false의 기준이 뭐냐면은 반대말을 사용한 패러프레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지문에서 한국에서 눈이 많이 온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문제에서 한국에서는 눈이 적게 온다. 당연히 false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영국에서 눈이 많이 온다. 이러면은 영국 자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런 판단 근거가 없을 때는 이제 not given이 되는 거예요. 자, 요런 면은 이제 문제 풀면서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시고요. IELTS RC에서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토플이나 토익과 달리 주관식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관식 문제가 나와 이러면 대부분도 이제 겁을 먹으시는데 주관식 문제 자체가 의외로 패러프레이즈가 단순하기 때문에 답을 찾기 쉬운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관식 적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오히려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주관식 문제 적는 법은 제가 이제 인강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무료 강의에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꼭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유형을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자, 그리고 이 문제 유형 분석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캠브리지 어피셜 가이드라는 인강에서 각 문제 유형별로의 어떤 특성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 인강을 꼭 참고하셔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유형을 분석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에 앞서서 이제 기출 문제 풀이를 하셔야 되죠. 이제 네 번째 단계 기출 유형 문제 풀이 단계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얼만큼씩 푸냐면은 테스트 한 세트 정도씩 이제 풀어나가시면 돼요. 그럼 테스트 하나에 지문이 이제 3개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전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이제 푸셔야 되는데 시간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RC 전체 시험 시간은 60분이지만 답안지 적는 시간을 따로 주지 않기 때문에 55분 정도 안에 세 지문을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문이 이제 3개가 나오는데 패스지 1번이 일반적으로 가장 쉽고 2번이 어때요? 조금 더 어렵고 3번이 가장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지문 하나를 풀 때는 대략 17분 정도 이제 잡고 풀어보시면 되고 지문 2개 풀 때는 이제 35분 정도 잡고 푸시면 되고요. 지문 3개 풀 때는 이제 55분 정도 잡고 이제 푸시면 돼요. 지문 이제 1개 풀 때랑 지문 3개를 연이어서 풀 때는 호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문 3개를 풀 때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날은 지문 1개 정도 풀어보시기도 하고 아니면 2개 정도 풀어보시기도 하고 조금 컨디션이 좋으면 한 세트 다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이렇게 잡고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쉬운 기출 문제를 먼저 공략하는 게 자신감을 얻어주는데 자신감을 나한테 불어 넣어주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쉬운 기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기출 문제집이 캠브리지 11권이죠. 그죠? 근데 이게 번호가 커질수록 최신 기출 문제집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라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번호가 큰 캠브리지 시리즈를 나중에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10권과 11권을 봤을 때 당연히 난이도는 10권보다 11권이 조금 더 높은 편이기 때문에 10권을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11권 풀어보시면 되고요. IELTS 영단계 IELTS 홈페이지에 10권, 11권 인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참고해서 이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11권을 먼저 이제 풀어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단계 기출문제 풀이 단계 설명을 해드렸고 마지막에 오답 분석 및 이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오답 분석을 하는 방법 설명을 해드릴게요. 틀린 문제 중심으로 나만의 패러프레이즈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패러프레이즈 이용한 문제 이용의 대표적인 거 True, false, not given. Sentence completion은 문장의 일부분을 완성하는 문제죠. 자, summary도 이제 문장의 일부분을 완성하는 문제인데 그 범위가 이제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True, false, not given에서 내가 3번 문제를 틀렸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노트에다가 3번 문제 쓰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서 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을 이렇게 써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험에서 인정하는, 그러니까 시험에서 답으로 인정하는 논리를 이제 파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시험에서 나왔을 때 true로 인정을 해주는구나. 그 논리를 이제 파악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렇게 나만의 오답 노트, 패러프레이즈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면 가장 좋은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암기를 해서라도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T가 되는구나.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패러프레이즈가 되면 false가 되는구나. 그 논리를 꼭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답 노트를 일단 만드시고요. 해석이 어려웠던 문장을 구조적으로 한 번쯤은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음에 똑같은 문장 구조가 나왔을 때 또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자, 먼저 이렇게 1번, 2번을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제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각 단락별로 주제문을 찾고 단락별 제목을 적는 연습을 하면은
자, 3번을 충분히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서머리나 헤딩 문제가 오히려 쉽게 해결될 수 있으니까 이 단계를 꼭 거치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제 고득점을 원할수록 다독보다는 정독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테스트 하나를 풀고 만약에 월요일날 테스트 하나에서 이제 지문 3개를 풀었으면은 화요일 날에는 꼭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IELTS, RC 같은 경우에는 속독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이제 속독은 시간 맞춰서 지문 푸는 연습을 계속하면서 속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정독을 하다 보면은 속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독이 중요하다는 점 꼭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지문을 풀어봤을 때 지문을 3번 정도는 다시 읽어봐야지 큰 그림 찾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문을 여러 번 읽어보는 게 오히려 고득점 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자, 오답 분석 및 복습까지 5가지 단계까지 모두 설명을 해드렸고요.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달력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달력으로 보여드리면서 전략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학습 전략 5개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요거를 제가 6060 캘린더라고 해서 간단하게 달력으로 만들어 봤어요. 달력 설명해드리면서 오늘 전략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공략은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 전까지 단어집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단어 공략 쭉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떤 구조 분석, 문법적인 분석이 약하신 분들은 한 열흘 정도는 이 부분을 꼭 잡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구조 분석 한 열흘 정도 내가 익혀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조 분석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문제 유형 분석 지금부터 하시면 되고요. 캠브리지 어피셜 가이드라는 책이 있어요. 자, 이 책에서 각 문제 유형별로의 어떤 특성과 팁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되고 인강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형 분석, 구조 분석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을 잡고 이제 하시면 되고요. 한 달 정도 문제형 분석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기출문제 풀이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10권이랑 11권 정도는 이제 풀어보셔야 되죠. 근데 캠브리지 한 권당 테스트가 4개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 하나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풀었다 하면 화요일에는 이제 꼭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자, 그러면은 8일 정도면 캠브리지 한 권 정도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권, 11권은 한 2주에서 한 20일 정도 되면은 다 마무리를 할 수 있고요. 시간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10권, 11권을 다 풀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9권, 8권, 7권 이렇게 거꾸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한 3일 전까지 기출 문제 풀이 분석 다 마무리 하시고요. 3일 정도는 시험 전 3일 정도는 내가 그동안 만들었던 오답 노트 갖고 이제 복습을 하시면 되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데이 40 정도의 시험을 한번 봐보시는 것도 좋아요. 모의적으로. 아니면은 10권, 11권이 아닌 5, 6권 갖고 나만의 모의고사 테스트를 봐보셔도 되고요. 이제 실제 시험처럼 봐보면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이 되기 때문에 중간 점검의 단계로 한번 실제 시험 모의고사처럼 한번 봐보시는 단계를 한번 거쳐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60일 동안 이제 학습을 하신 다음에 시험을 봐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공부 전략을 설명을 해드렸고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단어 자료, 비밀번호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Q&A 게시판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겨울방학 2달 동안 알차게 공부하셔서 모두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